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탄소로운 식탁의 저자 윤지로 작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JYP나 YG가 책을 굉장히 좋게 읽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전체적인 책의 이미지 같은 것을 우리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기후위기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하필이면 식탁에 딱 꽂혀가지고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그 계기가 그냥 뭐 딱 하나 그래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떠올랐던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가 되게 중첩돼서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랑 거의 시작이랑 같네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뭔가 입맛이 바뀐 그런 거를 스스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 원래 고기를 좋아하셨었어요? 너무 좋아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끊었어요? 그 전에도 원래 이제 제가 환경 쪽 하다 보니까 양심상 고기를 좀 줄여야 될 텐데라고 해서 줄여봤는데 줄이는 건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도 줄이는 게 어렵다며요. 그것처럼 고기도 줄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주변에 네. 저 고기 날짜 정해놓고 한 달에 2번만 먹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안 먹는 뭐 국제 모임 뭐 이런 것도 캠페인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월요일 날 이제 끊어야지 했는데. 월요일에 꼭 먹게 될 이유가 생겨서 그걸 화요일로 미루고 그걸 또 수요일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끊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 날 화수목금토에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줄이지는 못해갖고 그냥 그러고서 또 몇 년 있다가 그냥 이제 끊어야겠다 해가지고 끊었죠. 끊은 다음에 이거 쓰기 시작한 겁니까?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썼죠. 한 2년 지나서. 어디까지 끊었어요? 저는 이제 딱 육고기만 안 먹어요. 네, 페스코 하는데. 베지테리언에 네네네. 해당합니까? 네.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 먹고 네, 유제품도 먹고. 또 까먹었어요. 그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오보, 락토, 락토, 네. 오보, 페스코. 네. 페스코가 제일 넓은 거죠. 페스코 그나마 많이 먹는 거. 그쵸, 많이 네. 먹죠. 예. 닭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닭고기는 안 먹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육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야. 육고기에다가 닭고기까지. 네. 근데 사실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저는 쇠고기만 안 먹어도 기후위기에 주는 부하는 확실하게 줄이는 거예요. 저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네.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끊어야 된다면 YG는 뭘 끊고 뭘 먹겠습니까? 저는 사실 고기에 그렇게 큰 집착은 없어요. 고기를 근데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어요. 집착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먹는 거지. 막 내가 무슨 뭐 쇠고기를 먹어야겠다, 돼지고기를 꼭 먹어야겠다, 닭고기를 꼭 먹어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나는 고기가 있으니까 근데 먹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 반찬,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피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 육수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피할 게 육수도 먹을 게 그러면 없잖아요. 피해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냥 살코기. 냉면은 드세요 그러면? 냉면 먹죠. 그러면 뭐 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즘에 그냥 저도 좀 쇠고기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쇠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닭고기 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육고기 자체를 막 의식적으로 안 먹지는 않지만 막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 돼지, 닭 중에 네. 지구에 가장 해로운 거는 압도적으로 소입니까? 소죠. 소가 압도적이에요. 소는 일단 모든 반찬에 소가 들어가면 그 약간 넘사벽 같은. 네.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여기 이제 2장에 나오는 게 주로 소의 얘기긴 한데. 네, 이제 그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 그 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디 강의 가면은 그림 이렇게 PPT 띄워놓는 그림 있거든요. 소, 닭, 돼지, 물고기 중에서 이 중에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은 뭐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소 같은 경우가 먹어도 잘 안 찌는 체질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많이 키워야
많이 소 자체가 크니까 많이 먹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가 트림하면서 메탄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메탄이 자체가 이제 온실가스이기도 한데 그 트림을 하는 것 때문에 얘가 먹는 거를 이제 살로 못 보내고 트림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예, 그래서 얘를 계속 많이 먹여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축산업계에서 뭐 기후 위기 이 이슈 이전에도 사실 그런 저메탄 사료를 계속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트림을 좀 덜하면 얘가 살로 에너지를 많이 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됐어서. 그러니까 소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많이 먹여야 된다. 많이 먹여야 된다. 물만 거죠. 먹어도 찌는 애는 누구예요? 그 중에? 걔가 물고기예요. 아, 물고기는 진짜 뭐 물만 먹어도 찌는구나. 네. 그럼 물고기가 제일 환경에 덜 해롭습니까? 그나마? 그 야생에서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물고기라고 사실 퉁쳐서 그렇지 물고기도 워낙 많으니까 분명히 이제 뭐 돼지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긴 할 텐데, 이제 물고기가 그 FCR이라고 하는 사료 요구율 그게 이제 좀 낮아요. 되게 낮은 편인데, 왜냐하면은 걔는 그 뭐 일단 몸 자체가 되게 유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피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온 유지에 쓰이는 또 에너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사람이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배설을 할 때 이게 암모니아를 생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몸에서 한번 이렇게 독소를 해소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의사 자격증에 현혹되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 과정에서도 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모든 그 생존 전략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는 아이라서 물고기는 이제 금방금방 살이 찌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돼지하고 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요? 돼지는 트림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트림과 방귀가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그 분야에서는. 네. 그러니까 소가 아주 그냥 거칠게 그냥 얘기하면은 탄소 배출량의 소를 그냥 100이라고 하면 돼지는 한 50 정도, 그리고 닭은 한 25 정도, 네. 25 미만 이런 그게 식으로 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같은 그람 수의 고기 기준입니까? 뭐 아니면은 그게 그래서 이제 축산업계에서 아니 봐라, 단위 우리가 음식을 그 뭐 열량을 섭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냐? 그럼 단위 우리 열량으로 따져보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한데, 그렇게 따져도 소는 따라잡지 못해요. 웬만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예, 다른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사과나 이런 것들은 뭐 돼지를 능가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도적입니다. 뭐 100kcal 섭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네. 필요한 그 발생되는 탄소량 네. 이런 네. 식으로 기준을 맞춰서 비교를 네, 네, 해보면 네. 소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네, 그래도 소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과가 돼지보다 많아요? 제가 정확히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과체류 중에서 그 소나 닭 정도는, 돼지나 닭 정도는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소는 하여튼 저 탄소 분야에서는 진짜 나쁜 놈. 소가 잘못한 건 그죠, 아닌데 소가 사실. 잘못한 소가 건 잘못한 거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소가 제일 큰 문제고 네. 나머지는 뭐 다 고만고만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그 탄소로운 식탁에도 일부 나오지만은 그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곳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 콩농장이나 네. 아니면 소를 키우는 목장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사료 자체야 꼭 소만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사실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봤을 때 막 불나고 하길래 그냥 저기 뭐 그 원주민들을 좀 내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서 나무 베가지고 어디 팔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방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료 작물을 키우고 하는 게 주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장 그 수익이 많은 게 그거 사료 작물 재배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존의 나무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제일 큰 요인이 소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소가 이렇게 나빠요라고 책이 끝나면 좀 네. 허무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그걸 그래도 또 그 소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 일종의 이제 산업화라 그럴까요?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쪽 뒤쪽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바이오가스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좀 더 이렇게 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네. 우리가
약간 덜 죄책감을 가지고 혹은 지구를 덜 파괴하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혹시 생길까요? 아니 바이오 가스를 그래서 항상 정부 뭐 주요 정책 이런 거 나올 때 공약사항 뭐 이런 걸 보면은 꼭 바이오 가스 뭐 어떻게 해서 자기 활성화하겠다 늘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쪽으로 뭐 힘도 별로 안 실리고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뭐 바이오가스 같은 걸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은 저런 이득을 위해서라도 좀 투자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네. 수요가 생길 텐데 그런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냥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가스 플랜트 짓는 게 그냥 내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지을 수 있는 설비가 아니거든요. 그건 돈이 진짜, 많이 들죠. 예. 그거는 어디 뭐 지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는 거라. 예.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열심히 나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쵸. 독일이나 이런 데 늘 기자들 가서 한 번씩 투어하고 와서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하더라 할 때 나올 때 항상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로 봤더니 뭐 여기 축산 농가들이 이걸로 돈도 가외 수익도 많이 얻더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논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논에서도 생각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논이요 진짜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우리 농업 분야 감축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게 논 같거든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논은 기본적으로 그냥 물이 담수돼 있음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메탄이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배출량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아마 그 뒤에 어디에 그 대안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물을 빼서 그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 물떼기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중간 물떼기 하면은 메탄 배출이 줄어드니까 이걸 하죠. 장려도 해요. 장려도 하고 그 매년 예산에도 잡혀 있고 하거든요. 지원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저 책 내고서 다른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간 물떼기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맞는 길이냐 이런 또 의구심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막 담았다가 뺐다 하다 보면은 또 아산화질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산화질소는 또 메탄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니까 이거 두 개 하면은 결국 똔똔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는 페이퍼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 분야가 진짜 어렵다. 그나마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저 책을 제가 준비할 때 주로 참고했던 통계가 보통 19년 막 이럴 때 20년 그때 통계거든요. 근데 최근 사이에도 보니까 논 면적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논의 배출이 다른 것보다 눈에 띄게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또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도 그 몇 년 사이에도. 근데 그 논의 전체 양이 줄어드는 건 네. 식량 작업률을 따지면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대목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가 근데 쌀을 덜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데 그 자급률을 따질 것 같으면 사실 쌀보다는 지금 다른 작물이 그렇죠. 많이 낮으니까. 예. 일단 그 2장 2부를 보면서 역시 그 고기를 좀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3부에 가면은 쌀도 줄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쌀도 줄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육식을 채식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식탁에서 탄소를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네. 뭐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면 이제 그 물고기도 큰일일세. 네. 만만치 않네. 네. 예. 그 어쨌든 지구는 망한 건가? 이번 지구는 망한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뒤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뭘 근데 해야 저는 되는지. 그것도 그 좋았던 게 그 어쩌라고 다음에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 대안들도 그 윤주루 작가님이 어쨌든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도 뭐 외국 사례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리나라 처지에 맞게끔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소개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독자들한테는 되게 잘 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제 사례들이 보통 보면은 애쓰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개인이 애써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성공 사례 같은 게 그쵸. 있었으면 좋았을 예. 텐데. 근데 그 성우농장 이도헌 대표라는 분의 이야기가 그 5장 초반에 나오는데 저희 줄쳐놨잖아요. 이분은 언제 무슨 행사에 특강 같은 걸로 한번 모셔서 네, 이분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네, 자기가 개인적인 이력도 굉장히 독특하시고. 네. 어떤 거를 노력해서 뭘 해봤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네. 들고요. 그분도 예전에 책 냈었는데 너무 옛날 책은 안 다루시나요? 아 이분도 책을 냈어요? 네. 아 요거 네. 나는 돼지 농장으로 출근한다. 네. 우리 일반 시민들 아직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이 뭐라도 좀 해보면 지구에 그나마 도움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줄여요? 고기라도? 아니 뭐 고기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고요.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진짜 맞냐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나마 이제 저탄소 그 과일 중에 저탄소 그 마크 찍힌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마트 그 이마트 이런데 앱으로 장 보실 때 저탄소 사과 뭐 이런 거 하면 또 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비싸나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탄소 소고기도 나왔거든요. 그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못 사겠던데. 네, 저탄소 사과나 저탄소 소고기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설 재배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시설에 뭐 2중, 3중 그걸 했으니까 뭐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에서 그게 뭐 몇 개 이상 통과하면은 이제 저탄소 인증 마크 찍어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저탄소 관련한 제도가 되게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업종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뭐 그 이 상품의 뭐 3년 동안의 배출량을 몇 % 이상 감축하면 뭐 저탄소로 인정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더니 동종 다른 제품보다 고 배출인데 그냥 얘가 열심히 줄였으니까 그냥 그걸로 저탄소 찍어줘. 이런 것도 되게 허술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 저쪽 농작물도 뭔가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유기농이나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유기농 물론 저도 유기농 뭐 하면은 비료나 이런 거 안 쓰고 하니까 좋긴 한데 그거는 저탄소의 감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게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지는 거죠. 이게 확장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저탄소 사과라는 게 네. 사과 재배 과정에서 생긴 탄소를 붙잡아서 이렇게 제거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발생 그냥 자체를 발생을 적게 줄이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탄소 소고기도 그쵸.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좀 도축을 좀 일찍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전체 배출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하는. 그 쇠고기 관련해서는 그 사료를 약간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은 다음에 그 메탄가스가 좀 덜 나오게 하는 네. 그런 식의 사료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작년 말에 농촌과학원인가 아무튼 뭐 네. 그런 데서 한번 작년 말에 누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누가 기자가 뭐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고, 왜냐면 그거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가지고 기자가 그거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그 담당 브리퍼가 나와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어디 네덜란드 가서 어디 거를 이제 들여오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게 뭐 반감기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워낙 짧은 데다가 최대한 그거를 보존하려면 막 그 콜드체인으로 사료를 수송해 와서 현장에서도 콜드체인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네. 사료 수송 과정에서 그쵸, 네. 발생하는 그쵸. 온실가스가 더 문제가 맞아요.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고기에다가 세금이나 뭐 기금 같은 걸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뭐 그 고기에다가 세금을 붙이자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영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금 그 수낙 총리가 워낙 그런 이제 뭐 탄소 비용을 물리고 하는 거에 되게 부정적이어서 지금 다시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고기나 이런 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거론되고 있군요. 네네네. 네.
우리도 뭐 이렇게 환경 기금이나 네. 아니 뭐 저 영화 볼 때도 우리 무슨 기금 내고 그러잖아요. 네. 요새 없어졌나? 아직 있죠. 네. 그런 것처럼 YG는 그 부치면은 그래도 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고기 1인분 먹을 때 뭐 180g 먹을 때 180원씩 더 돈을 낸다거나 뭐 고기에다가 탄소세 같은 걸 매기자라는 말씀이신 탄소세, 거잖아요. 그런 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수익자 부담 원칙 비슷하게 네. 지구를 조금 더 망가뜨리는데 기여하는 그 채식주의자는 좀 덜 내고 그 돈을 네. 이제 정책이란 게 결국 수용성이 또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공약 내면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되기 되겠죠. 어렵겠죠. 네. 당연히요. 근데 그 탄소로운 식탁의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절대로 이제 뭐 윤 작가님은 실제로 육식을 안 하고 계시긴 하지만 막 약간 도덕적 정당성을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설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소박한 목표인데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식탁이 탄소 배출의 지탱이 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정은 알자. 딱 거기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이런 사정이면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팁들이 있지만은 이건 강요는 아니다. 정도에서 딱 그냥 그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 너무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서 오히려 그냥 회피하게 만드는 네. 그런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축산업이랑 뭐 농업이랑 어업까지 다 돌아봤던 게 선택지를 좀 많이 열어주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기만 끊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채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면 내가 육식을 좀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알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였고 네 사실은 그 제가 뒷부분에 뭐 먹고 요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했을 텐데 저는 사실 요구하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딜 가서도 항상 그러면 저 뭐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뭐 하면 돼요의 그 주체는 항상 소비자로서 뭐 하면 될까요?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뭐 굉장히 우리 항상 소비 생활에서 뭘 어떻게 줄일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뭐 장바구니 들면 되나요? 텀블러 들고 다니면 되나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결국 정책이 안 나와주는 거는 이게 뭐 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의제가 좀 많이 우선순위에 올라오려면 유권자로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시민으로서 뭘 바꿀 수 있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많은 그 뭐 예를 들면 양식장이라든가 뭐 시설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에너지를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면 또 이렇게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면은 그렇죠. 그 시설 재배 같은 거 쓸 때 쓰는 전기가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어진 전기니까. 그렇죠. 네. 그 에필로그에 이제 한국의 농축어업이 산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라면서 데이터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리고 가끔 정책이 있는 곳에는 감시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책 쓰고 나면 6세 7세 찍고 했는데 어디 좀 국회의원이나 뭐 좀 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뭐 잘 봤다거나 뭐 와서 강의 한번 하라거나 뭐 밥 한번 먹자거나 이런 사람 없었습니까? 네, 고위공직자 중엔 없더라고요. 다들 뿔뿔이 시민들만 이쪽에서 있죠. 예.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명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없었어요. 네. 국회의원도 없었고 보좌관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방금 그 윤 작가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저도 뭐 요즘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 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후 위기나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가지려면 나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보통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 그런 실천들을 진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그건 그런 실천을 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의 소수의 의제가 되고 네. 그게 다수화가 되지 못하니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네.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 모아져 가지고 이런 건 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라고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게 돼서 그게 표로 네. 이렇게 되어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 왜 우리는 이렇게 기후 선거, 이른바 기후 선거라는 게 왜 안 될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일 뭐 유럽 사례 맨날 드니까 지겹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총선 전에 수해 한번 크게 입고 나서 그게 또 엄청 이슈가 돼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에너지 정책 불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걸로 막 후보들이 겨루고 지금 영국도 그 수낙 총리가 관심 없다고 했지만 그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그게 이제 주요 이슈가 돼서 우리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 정책 갖고서 막 언론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늘 그걸로 항상 비판받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재미없어 하신다. 아니 아니 우리는 여의도에 너무 다른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싸우느라고. 그리고 호주도 진짜 우리한테 석탄 엄청 많이 팔고 막 이러고 있는 나라인데도 호주도 2019년이었네. 그때 산불 엄청 겪고 나서 그 전후가 완전 바뀌었어요. 네. 그랬는데 왜 우리는 매년 홍수 이렇게 피해 발생하고 하는데 이게 하도 이골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우리는 안 되지? 홍수 나면은 아직도 4대강 가지고 그쵸, 맞아요. 잘했니 못했니 이런 네. 거 싸우고 뭐. 진짜 신기한 나라 같아요. 넷플릭스나 KBS 같은데 좀 찾아가 보세요. 네. 이거 저 영상으로 만들자고. 탄소로운 이 책에 탄소로운 식탁은 진짜 다큐멘터리 대본으로 이 책에 나오는 게 이거 다 현장 얘기잖아요. 네. 그림이 많잖아요. 네. 이제 우리 다 저 신문 기자 계열이라서 네. 우리 영상을 잘 안 떠올리는데. 왜 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그렇네. 참 YG는 방송 기자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 다큐로 옮기면 한 1시간짜리 한 6편 나오겠던데. 네, KBS나 넷플릭스나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공장에서 아니 진짜로 거기 네. 넷플릭스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우리 공장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네. 진짜 한번 성사시켜 봐야 되겠다. TBS가 한번 해보든지. 그러니까 TBS에서는 그냥 안을 만들고 그걸 넷플릭스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본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TBS가 마치 그 MBC PD가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거야. 기획안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 그 납품한 것처럼. 그 저기 영어 제목도 생각해야 되는데 탄소로운 식탁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제가 제 인스타에서 그냥 저 탄소로운도 어차피 없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카본 풀 테이블이라고. 생각은 했어. 외국에 발생하기 있다니까. 카본 풀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없죠. 괜찮다. 카본 풀 테이블. 됐네. 지금 저 어차피 저 세계일보도 그만뒀겠다. 네. 네. 그 사단법인의 일간지 기자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많아요. 똑같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네. 주말에라도 네. 기획서 하나 써가지고요. 네. 거기다 올려야 이 책 좀 칠수에 찍어봐야 뭐 10,000명이나 받겠어요. 제가 우리 공장에 굉장히 그 영상 감각이 있고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은 네. 그 PD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환경에 관심 있는 셀럽들 있잖아요. 네. 채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한테 나레이션 하라 그러고. 네, 이효리 가나요? 뭐 효리님도 좋고 뭐 다른 분들도 하여튼 백종원님이 해도 되고. 근데 그 정도로 괜찮아요. 그 책걸상 청취자들 중에도
환경 문제 관심이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책 같은 걸 읽었을 때 약간 무기력감 같은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효능감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책 읽고 뭐 조금 개인적으로 신경 쓴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탄소로운 식탁 같은 거 읽고서 가족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이디어만 주고받고 야,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둘인 거죠? 네. 네. 그 엄마가 엄마가 이제 고기를 안 먹기로 하면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다 근데 같이 안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안 먹고 애들은 해줘요. 애들은 네, 어제도 오리 구워 먹어. 애들은 해줘요. 혹시나 엄마 때문에 키 못 컸어 뭐 이럴까봐 애들은 해주는데 처음에는 되게 안 믿더라고요. 뭐 계속 뭐 얼마나 가겠어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요새는 네, 계속 저를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영원히 안 먹은 건 아니고요. 제가 딱 1년에 하루는 먹어요. 그거 일단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주중을 버틸 수 있는 건 주말에라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제가 1년에 딱 하루를 지정해서 이날은 아침부터 여기는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진짜. 아니, 하루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4월 4일로 잡았어요, 제가. 왜 4월 4일이에요? 죽을 싸자 죽어보자고 같이.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습니까? 네, 다 먹어요. 네. 그 분기별로 한 끼씩만 먹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분기별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걸로 지금 몇 년 버텼으니까. 네. 그 신랑은 고기 먹죠. 남편 먹죠. 네. 신랑이 약간 좀 이렇게 유혹을 많이 했었군요. 처음에는. 아니요, 남편도 고기를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애들이 저를 그렇게 막 엄마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이거 맛있는데 네. 먹어봐요. 그 이런 식으로. 가족 외식 같은 거 하면은 어디 가요? 가족 외식하면은 근데 사실 웬만한 식당에 가도 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있거든요. 네, 고깃집에 가도 된장찌개 팔고 해가지고 다 웬만한 데는 갈 수 있어요. 네. 그 가족 외식을 나가서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네. 남들은 고기 먹는데 된장찌개만 먹어요. 네. 그러면 그 순간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못하러 이런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이제는 괜찮아요. 네. 몇 년 정도 하면은 그게 좀 편안해집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냥 딱 그만해야지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몸에 변화가 있어요? 뭐 체중이 변한다거나?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건강이 좋아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좋아지려면 그냥 술을 끊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있으니까. 네. 혹시 고기 안 먹는 스트레스를 술을 더 먹는 걸로 푸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있는 어쨌든 술이 많이 늘긴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끊는 게 지구에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근데 오해하시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쇠고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네. 확실히 효능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쇠고기 대신에 진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닭이나 돼지 혹은 오리 같은 걸 먹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다. 물론 그 소 키우시는 축산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하여튼 그 채식이나 뭐 이런 그 환경, 지구 뭐 이런 걸 떠나서 책 자체가 일단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리더블하고. 네. 그 신문 기자는 되게 분량이 정해져 있는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그 꼭지마다 분량이 되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제 그걸 똑같이 맞춰서 YG나 JYP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꼭지들이 분량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윤 작가는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건 되게 길고 어떤 건 맞아요. 2페이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막 그냥
쭉 길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읽기 힘들다고 자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유롭게 이렇게 분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도 맨날 원고지 매수 정해져 있는 것만 쓰다가 자유롭게 쓰니까 되게 곱배 풀리는. 즐거웠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고 조금 더 어떻게든 좀 웃겨보려고 네. 애를 쓴 부분도 많이 보이고 네. 다음 책은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참 아니요, 그냥 쓰고 싶은 책은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어떤 책 쓰고 싶으세요? 뭐 그거 역시 기후 쪽이긴 한데 음. 그것도 역시 좀 많은 사람들 관심 못 받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로. 영업 비밀. 싼 놈이 기획 가져갈까봐. 네. 그 탄소로운 식탁은 작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그냥 원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저자, 사실 근데 국내외 저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이 식탁과 뭐 탄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마땅한 교양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네.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걸상을 믿고 그냥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그러니까 YG는 되게 사기 많이 친다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JYP JYP는 네, 이런 책들 여러 개 보면서 다 그냥 동어 반복이고 그냥 알았어 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JYP는 이거 YG 책에서 다 본 거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네. 있죠. YG가 쓴 과학 책들에도 나오는 얘기들 다 반복되고 이런데 여기는 YG도 몰랐던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무엇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최근에 우리가 저 농촌에 대해서 꽤 많이 알게 된 게 그 깻잎 투쟁기 보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거 보면 또 깻잎 투쟁기에는 안 나오는 또 다른 농촌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네. 저는 그 힙하게 드라마 이야기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힙하게 작가님께서 탄소로운 식탁을 읽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딱 그 설정에 나오길래. 자 다음번 책도 좋은 거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윤지로 작가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